한 건의 형사사건이 두 나라의 분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건은 점점 더 악화됐는데요. 양국은 심지어 외교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뻔했습니다. 끔찍한 범죄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는 말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남겨진 일기장이 유일한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매체에서 사건을 보도한 후 범인은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이야기를 소재로 여러 편의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그중 플로르 콘서타시온 이야기는 카이로 영화제에서 최우수 영화상을 수상받기도 했습니다. 아주 황당해 보이는 이 사건은 두 국가 사이에 오랫동안 쌓인 모순과 원망을 폭발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가사도우미 델리아 다이어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991년 5월 4일 싱가포르 부키판장에서 거주하고 있는 황명강은 여느 때와 같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아들과 가사도우미가 거실에서 같이 놀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문 열어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 그는 집 문을 열심히 두드렸지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가사도우미는 잠을 자고 있었던 걸까요? 당시 시각은 오전 10시였는데요. 평소대로라면 진작에 일어나 활동을 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열쇠를 찾아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보통은 문 여는 소리와 동시에 아들이 바로 반갑게 달려나왔지만 그날은 집안이 아주 조용했으며 거실에는 누구도 없었습니다. 황명강은 의아해하며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그는 어렴풋이 옆방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가사도우미가 살고 있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의 어린 딸이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는데요. 가사도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가사도우미 델리아는 평상시 책임감이 강했고 고용주를 아주 존경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볼 일이 있어 외출하게 된다면 그녀는 분명 연락을 한 후 떠났을 텐데 말도 없이 사라지고 아이를 방 안에 방치한 게 이상했습니다. 이때 황명강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큰아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모든 침실을 샅샅이 찾기 시작했는데 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화장실을 지나가다가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해 다시 돌아가 봤습니다. 잔뜩 긴장한 상태로 화장실 안을 들여다봤는데요. 그는 눈앞의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큰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욕조에 엎드린 상태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팔다리도 축 처진 게 심상치 않았습니다. 황명강은 달려가 아들을 물에서 꺼내 인공호흡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품속에 있는 아이는 차갑기만 하고 숨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는 델리아가 심하게 다쳐 가까이에 누워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녀의 목에는 심하게 쪼였던 자국이 있었으며 두 눈을 부릅뜬 채로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의 아내도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눈앞의 광경에 충격을 받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사건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황명강은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외에 두 돌이 안 된 딸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매우 바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돼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였습니다. 가사도우미의 이름은 델리아이며 필리핀의 한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책임감이 강하고 성격도 좋아 고용주 황명강 부부의 호감을 얻었습니다. 델리아는 사실 사건 발생 다음 날 고향으로 가 가족들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방 안에는 정리하다 남은 캐리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참하게 숨져 다시는 가족을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찰이 사건 현장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델리와 니콜라스는 모두 숨졌습니다. 외부 침입 상해 사건 같은데 범인은 어떻게 황명강의 집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범인은 무슨 목적으로 그 집 아들을 숨지게 했을까요? 법의학자는 현장에서 피해자들에 대해 대략적인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델리아는 목이 쪼여 숨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는 물에 빠져 숨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집안 상태를 보니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었고 사라진 금품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범인은 재산이 목적이 아니라
복수가 목적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는 몸싸움의 흔적이 없었고 대문도 강제로 파괴되지 않았으며 창문 상태도 온전하여 범인이 아마 황명강 가족과 매우 친했던 게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황명강에게 다른 사람과 원한이 있냐고 물었는데 그는 당연히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사건 당일 집으로 초대한 지인들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황명강 부부의 혐의를 배제한 후 델리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델리아의 주변 사람부터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시간대에 현장에 방문한 사람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용의자를 금방 찾을 수 있었죠. 때마침 사건 현장에서 일기 한 권이 경찰의 눈에 띄었습니다. 일기는 델리아가 쓴 것이며 일상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의 일기에 델리아의 고향 친구 플로르가 그녀를 만나러 올 것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바로 사건 발생 당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플로르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일기장에는 플로르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녀도 필리핀에서 온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38세였고 3남 1녀를 낳았는데요. 1984년부터 싱가포르에서 가사 도우미 일을 했습니다. 둘의 인연 또한 같은 필리핀 출신의 싱가포르에서 같은 직업을 갖게 된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플로르를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하였습니다. 플로르는 경찰의 질문에 평소 간질과 두통을 앓고 있는데 마침 약속한 날에 몸이 불편하여 델리아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병원에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녀는 황명강의 집으로 간 적이 없으며 사람을 해친 적은 더욱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로르의 주장은 델리아는 자기와 아주 친한 친구 사이이며 범행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계속해서 본인을 의심하자 그녀는 버지니아라는 친구와 같이 사건 당일 병원에 갔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럼 사건은 정말 플로르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까요? 범인은 과연 다른 사람일까요? 경찰은 플로르가 언급한 병원으로 가 그녀의 알리바이를 확인하였지만 그녀는 사건 당일 병원을 내방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추가로 경찰은 의사에게 플로르의 진료 기록을 요청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플로르는 간질을 앓고 있지 않았으며 두통 또한 가끔 느끼는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더욱 의심됐습니다. 만약 진짜 플로르와 관련이 없다면 그녀는 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했을까요? 경찰서로 돌아온 경찰은 플로르의 거주지를 수색하였습니다. 그리고 델리아가 필리핀으로 가져가려고 한 보석과 시계 몇 개, 그리고 화장품과 카메라를 발견하였습니다. 카메라는 델리아의 것이었고 안에는 니콜로스와 그의 여동생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한 날은 5월 3일, 사건 전날이었습니다. 플로르가 그 카메라를 들고 있다는 건 5월 3일 이후 델리아를 만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플로르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명백한 증거의 플로르는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없어 경찰의 신문에 본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범행 과정을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사건을 복원하였습니다. 범행 당일 아침 플로르는 황명강의 집으로 가 델리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델리아에게 하나의 소포를 주며 필리핀에 있는 가족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분명 초반 그들의 대화는 아주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플로르가 몸이 불편하다고 하더니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안정을 되찾은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있던 델리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델리아의 뒷모습을 보게 된 플로르는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변해 끈을 들고 델리아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델리아가 숨지게 되자 플로르는 그녀를 주방에서 화장실로 끌고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황명강의 아들과 마주치자 아이를 욕조로 던지라는 환청을 듣고는 실제로 실행에 옮겨 욕조로 집어 던졌습니다. 아이가 숨지고 나서야 그녀는 본인이 사람을 해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겁이 난 델리아는 보석과 화장품 그리고 카메라를 챙기곤 바로 황명강의 집을 떠났습니다. 플로르의 진술을 분석해보면 그녀는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게 그녀가 진술했던 간질과 연관이 있을까요? 경찰은 다시 의사를 불러 플로르의 정신 상태에 대해 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검사 결과는
여전히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의학 검사에 따르면 델리아는 5분간 목이 졸려 숨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도 똑같이 5분 정도 물에 잠겨 숨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플로르가 범행을 저질렀을 때 숨지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사건 과정 중 플로르의 정신 상태가 정상적이었으며 심신미약 상태도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결국 1993년 1월 26일에 그녀는 2개의 고의상해 혐의로 극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인이 마침내 심판을 받아 황명강은 사건이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건이 점차 두 나라의 문제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1994년 1월 26일 플로르가 항소하여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플로르는 법정에 정신과 의사를 불러 사건 당일 복합 부분 간질 발작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여 처벌을 줄이려고 했지만 법원은 그녀의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전문가의 증언으로는 부분 간질 발작이 일어날 경우 환자는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플로르는 사건 과정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복합 부분 간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렇게 하여 플로르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기각이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사건이 점점 복잡해지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플로르의 알리바이에서 병원에 동행했다던 버지니아가 플로르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니콜라스가 간질을 앓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 그가 물통에 빠져 숨지게 됐었는데 델리아가 발견하여 황명강에게 통보하였다고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황명강은 분노에 빠져 델리아를 숨지게 했고 또 경찰에 신고하여 플로르를 범인으로 몰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플로르는 압박에 못 이겨 경찰의 의도대로 거짓 자백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황명강은 그녀의 증언이 전부 거짓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한 건 본인이 아니라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플로르는 현장에 없었는데 어떻게 누명을 씌울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예상외로 필리핀 국민들은 그녀의 수상한 증언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버지니아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플로르가 싱가포르에서 일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그녀를 외국에서 일하는 필리핀의 대표 인물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필리핀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많은 필리핀인들은 할 수 없이 고향을 떠나 외국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종종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해 필리핀 선거가 시작되었는데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플로르의 일은 출마자들의 유세 활동에 아주 좋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필리핀 양당은 플로르를 예로하여 외국으로 가 일하는 거에 대해 비판하며 필리핀 국민은 싱가포르의 부당한 재판에 대해 아주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플로르를 구하기 위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따라 플로르의 사건은 계속 재심하게 되었으며 처형도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피델 발데즈 라모스가 플로르에 대해 사면을 요청하였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 3월 17일 플로르에 대한 극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녀가 사형을 집행받았다는 소식이 필리핀으로 전해지자 필리핀 국민들은 분노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가 싱가포르의 국기를 불태우고 싱가포르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을 보이콧하였습니다. 필리핀 언론도 싱가포르 정부에 대해 강렬히 비난하였습니다. 필리핀의 외교부와 노동부를 담당하는 장관도 플로르를 구하지 못한 것에 자책하며 사퇴하였습니다. 1995년 3월 22일 필리핀 정부는 민중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하여 싱가포르 대사를 소환하고 양국 간 군사연합훈련도 무기한 연기하였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플로르를 국가적 영웅으로 여기며 싱가포르 측에 재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플로르가 무죄로 밝혀지게 되면 양국 간 국교를 완전히 단절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3월 26일 숨진 플로르는 필리핀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라모스 대통령의 부인이 직접 그녀를 영접했고 거의 10,000명이 되는 국민이 플로르를 추모하였습니다. 황명강은 사건이 이 정도로 커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 건의 형사사건이 두 나라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니 말이죠. 국제 전문가 패널이
싱가포르의 법의학 부관 보고서가 정확하다는 걸 증명하고 나서야 사건이 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플로라는 이미 국가적 영웅이 되어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플로르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녀에 대한 처벌은 마땅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서국입니다. 감사합니다.